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JJ 리더입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하염없이 좀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. 오늘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요. 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강하게 반등을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 갭을 약하게 띄우더니 정말 어이없이 이렇게 좀 큰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. 어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죠. 그게 대략 하나로 한 950조 원 정도가 된답니다. 경제적 어떤 위기가 딱 봉착을 하면 굉장히 통 큰 그런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연준에서도 이 금리를 그냥 한 방에 50bp를 인하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대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추경도 지금 통과가 아직 안 됐죠. 이야기만 나오고.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나라 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튼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이 시장이 크게 반등을 줬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너무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와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.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오늘 다음 달 예정이었던 미국 암 학회가 연말로 좀 연기가 됐죠.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오늘 진짜 큰 폭으로 대거 하락이 나왔습니다. 또 신용 리스크가 이제 확인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유동성 리스크가 이제 발발이 되면서 부실 기업들이 이 현실화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출현이 됐습니다. 자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려보고 일단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면 이 코스피는 작년과 올해를 통틀어서 이렇게 최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까지 지금 왔습니다. 1900 라인을 장중에 터치를 했고요. 아래 꼬리도 길게 달아주질 않았어요.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모양은 정말 너무 안 좋은 모양입니다. 아래 꼬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 1900선을 지지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. 이탈을 하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또 양봉을 뽑아주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요 라인이었던 1985 라인이 이제 강력한 저항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. 자, 이봉이 만들어지면서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이 라인을 한 방에 뚫기는 이제 어려워졌어요. 그래서 얘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걸 뚫어내려고 해도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요.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나. 물론 이거는 이제 제 예상인 거고, 물론 급반등이 나온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. 지금 남아있는 카드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또 국내의 금리 인하, 또 국내의 경기 부양책, 유동성 공급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, 글쎄요, 어떻게 이제 시장이 그거를 받아들일지는 이번 주를 지나서 이제 다음 주를 좀 지나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지금 이 자리는 정말 꼭 지켜줘야 될 자리입니다. 자, 이거를 왜 지켜줘야 되냐면, 자, 이렇게 차트를 좀 뒤집어 볼게요. 차트를 뒤집어 보면 지금 이 자리는 하락 추세에 있던 지수가 쌍바닥을 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이죠. 그리고 이 자리는 뭡니까? 주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여기는 신고가 자리거든요. 만약에 이 자리를 이렇게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? 제가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리죠. 신고가 종목은 매수세가 조금만 유입돼도 상승이 잘 나온다. 상승이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이 종목들의 매매를 하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자,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다시 이제 원래대로 좀 볼까요? 자,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신저가가 되는 겁니다. 신저가. 신저가가 된다라는 얘기는 매도세가 조금만 출현이 돼도 굉장히 하락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자리는 꼭 지켜내야 될 자리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길 정말 바랍니다. 설령 이 자리를 이탈을 한다고 해도 빠르게 다시 반등이 강하게 들어와 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금
남아있는 여유 공간이 없죠. 코스피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. 자,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지금 여유는 있어요. 이런 자리까지 아직 여유는 있죠. 여기 이제 한번 지지받을 자리도 있고 뭐 이런 자리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코스닥 차트도 좋은 건 아닙니다. 이 자리가 이제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장대 음봉으로 이 캔들로 이제 죽었잖아요. 이 캔들로.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확 돌리기는 힘들어요. 지금 상황에서는.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코스피도 코스닥도 양봉으로 이렇게 뽑아줬어야 빠르게 반등의 어떤 여력을, 이 반등의 힘을 좀 낼 수가 있는 자리였는데 거꾸로 이렇게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부딪힐 가능성이 생긴 거죠. 저항으로. 지지와 저항 개념에서. 그래서 이제 618.5 라인이 이제 강력한 저항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을 먼저 지지하는 모양이 좀 나와줘야 돼요. 양봉을 뽑아주거나 아래 꼬리를 길게 다는 그런 캔들이 내일 나와줘야지 조금 다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비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수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시장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질 않고 있어요. 1조 3천억을 이렇게 매도를 한 이후 어제와 오늘까지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틀간만 해도 거의 1조 5천억이 넘죠. 지금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는데 이 개인의 매수세가 어디까지 시장을 방어해 줄지는 정말 저도 알 수가 없어요. 기관도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.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낫죠.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금융투자에서 또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닥은 수급이 일방적인 매도세는 아니라서 조금만 이 매도세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잦아들고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면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없이는 반등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.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좀 절실합니다. 지금 시장은. 자, 오늘 이렇게 코스닥 시장을 좀 끌어내렸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주식들의 대거 좀 급락입니다. 이 급락한 이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 암학회가 AACR이라고 하죠. 암학회가 올 연말로 연기가 돼 버렸어요. 물론 이유는 이제 팬데믹 때문이죠. 그러면서 오늘 이 바이오 주식들이 좀 대거 크게 좀 하락이 나왔어요. 그중에 이 제넥신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었어요. 최근에 이 아래권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좀 만들던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하던 이런 강한 모양이 나왔었는데 이틀간, 3일간 정도 이렇게 조정도 잘 나왔어요. 나름 잘 지켜주는 모양이었는데 오늘 이 암학회가 연기가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바이오 관련 주식들 중에 이제 암 연구를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. 제넥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업적들, 실적들, 연구 결과들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이제 암을 연구했던 암 관련 이 종목들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제넥신이 좀 큰 하락이 나왔고요. 여러 종목들이 좀 나왔지만 뭐 안트로젠도 크게 하락이 나왔어요. 자, 그리고 ABL 바이오가 또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. 오늘 이렇게 무려 16%가 넘게 하락이 나왔죠. 또 펩트론도 이 펩타이드 관련 이제 단백질 관련 연구하는 그런 종목인데 얘도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 이 암 관련 이 바이오 주식들이 영향력을 좀 크게 줬고요. 하락에. 오늘 이제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이 이 기업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어요.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좀 유동성 리스크가 생기면서 더 이상 이제 버텨내질 못하고 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경영 악화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 휴업에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자, 흥하해운을 좀 보면 자, 흥하해운은 오늘 이제 거의 뭐 하한가 들어갔죠. 하한가네요, 하한가. 29.9%니까.
자, 하한가에 들어갔는데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하한가를 들어갔겠죠. 자, 이 회사가 이제 해운 업계에서는 국내 5위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. 그런데 이런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해운 관련 업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반증을 하는 거죠. 자, 이 종목을 보면 재무제표를 좀 살펴볼까요? 당기순이익이 뭐 거의 100억에서 작년에는 800억 적자였습니다. 12월 달. 예. 그리고 올해 230억 적자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최근 9월 달 3분기 한번 살펴보면 부채가 지금 부채 총계가 8,200억이에요. 그래서 자본 총계가 271억이죠. 근데 얘네 자본금이 487억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을 50% 밑돌았죠. 이렇게 되면 이제 자본 잠식이 된 거예요. 이런 게 자본 잠식이 된 겁니다. 50% 넘게. 그러면 50% 자본 잠식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관리 종목 지정되죠.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아직 이게 12월 달 실적은 발표가 안 됐지만 거의 뭐 100% 자본 잠식될 가능성이 높죠. 유보율이 아예 없잖아요.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얘네 진짜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여기 보시면 부채가 8천억이에요. 거기서 유동부채가 3,800억입니다.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입니다, 이게. 그러니까 단기 부채예요. 여기서 단기 사채 98억 있고요. 단기 차강 입금이 1,120억 있고요.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이렇게 큰데, 이렇게 견뎌나겠습니까? 자, 이러니까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하게 된 거겠죠. 물론 해운 업계가 안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 최근에 안 좋은 국내 상황 그리고 전 세계 상황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겠죠. 빚을 내주는 금융권이 없었겠죠. 그러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든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. 두산중공업도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쉰다고 합니다. 회사를. 이 대기업이. 자,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회사였잖아요, 과거에. 자, 그런 회사가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지금 2016년도서부터 거의 2천억, 천억, 4천억, 천억 계속 적자죠. 올해도 천억 적자입니다. 자, 얘네는 이제 원자력 발전 플랜트가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인데 원자력 발전 우리나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? 원자력 발전 이제 안 하겠다라는 그런 국민 투표까지 했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. 자,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신용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에 봉착하는 기업들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참 안 좋은 그런 신호긴 합니다. 자, 다시 시장을 보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이 582 라인, 요 정도 라인에서 좀 반등을 해주면 정말 좋은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종합은 이 자리 1900 라인을 정말 이 사수를 꼭 해야 됩니다. 저 자리를 꼭 지켜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길 바라봅니다. 강하게. 이 자리까지 완전히 뚫고 이렇게 2023 라인 이상으로 올라와 주길 좀 바라봅니다. 최소한 1985 라인 이상으로 봉이 양봉으로 뽑아서 종가상 이 위에서 마감되는 그런 모양이 나와주기를 정말 바라고요.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호재거리들은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 부분하고 또 국내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어느 정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최근에 또 이렇게 큰 하락의 원인이 됐던 유가 하락이 있었잖아요. 러시아와 사우디의 이제 힘겨루기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조금 대화의 창을 열어놓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가 좀 있었죠. 그래서 다시 이제 감산 합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대화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그 부분마저 좋게 좀 해결이 된다면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와 또 이제 유가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이 좀 그래도 급격하게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보긴 합니다. 꼭 그렇게 돼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나와주고 또 안정화가 빠르게 되길 좀 바래 봅니다. 자,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내시고 또 반드시 급하게 하락이 나오면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,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은 또 급하게 하락이 나온다라는 이 주식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등은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
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